계산 문제 보시면 첫 번째로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할 금액을 봤는데요. 타임 발행 수표 현금 맞죠? 당좌 개설 보증금 당좌 수표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돈을 못 빼기 때문에 비유동 자산이에요. 보통 예금 현금이죠. 당좌 예금 현금입니다. 우편원 증서 우체국 갖고 가면 현금이죠. 하지만 선일자 수표는 매출 채권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답은 요거 다 더하면 16만 원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제 그 다음 문제 보시죠. 2번이요. 2번 보시면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된 금액을 나와 있는데 당좌 예금 당좌 차월이 있는데 원래 동일한 은행이라면 상기하지만 서로 같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 그래서 요것만 현금성 자산으로 보면 되고요. 보통 예금인데 사용 제한돼 있대요. 기본적으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되려면 내 마음대로 돈을 뺄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돈을 못 빼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그렇죠? 얘는 당연히 아니고요. 부채니까. 정기예금 만기가 X2년 4월 30일이래요. 취득일부터 만기까지가 3개월이는데 얘는 12월 30일을 기준으로도 3개월을 초과하기 때문에 현금 아니고요. 회사채 취득일은 X1년 12월 20일인데 만기는 X2년 3월 10일이니까 취득일부터 만기까지가 3개월 이내네요. 그럼 현금성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죠. 그래서 답을 보시면 두 개 더한 얼마? 22,000원이 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최근에 저희 시험은 이거보다는 더 많이 나와요. 이 고를 수 있게. 그래서 이거보다는 앞에 있는 예제를 정확히 푸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케이. 여기까지 봤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매출 채권의 대손 문제가 나오네요. 그럼 뭐 한다고 그랬죠? T계정을 그리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죠? 그럼 매출 채권의 T계정을 그려보면 기초, 그 다음에 외상 매출,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의 회수, 그 다음에 대손 확정, 그 다음에 기말 매출 채권이 나온다고 했고요. 대손 충당금의 T계정을 보면요. 기초 대손 충당금, 대손 확정된 매출 채권의 회수, 그 다음에 대손 확정, 그 다음 뭐 기말 대손 충당금이 나오고 마지막에 대차를 설정액으로 맞춰서 요 금액이 대손 상각비가 된다고 했었죠? 보시면 11기에 손익계산서의 대손 상각비가 얼마냐 요거 물어봤는데요. 11기의 매출채권 회수액은 89만 원이래요. 요게 89만 원이네. 일단 써놓고요. 계속 보시죠. 자, 기초의 매출채권 얼마예요? 10기가 기초겠죠? 올해는 11기니까. 기초의 매출채권이 24만 원이고 기초의 대손 충당금이 15,000원이었죠. 요거 물어보는 분들 많은데 얘에서 얘 뺀 매출채권의 순장부금액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죠? 보시고요. 기말의 매출채권 35만 원, 기말의 대손 충당금 18,000원이네요. 여기까지 했고요. 문제 보시면 외상 매출액이 101만 원이니까 여기에 101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차를 맞추면 어머 얘는 여기만 빵꾸네? 빵꾸 메꾸면 얼마입니까? 요거 계산하면 요게 10,000원 나와요. 얘는 양쪽이 빵꾸지만 일단 문제에서 얘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이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얘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얼마예요? 요거 10,000원이니까 요것도 대차를 맞추면 얘를 역산하면 구할 수 있겠죠.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3,000원이요. 할 수 있겠죠?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자, 2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해보시죠. 똑같은 게 계속 나와요. 2번 지우고 또 해보시죠. 자, 보시면 당기의 손익계산서상의 대손상각비는 5만 원이래요. 신기하네. 이게 5만 원인 걸 줬네. 당기 매출채권 회수액은 20만 원이래요. 신기하네요. 이거 좋네요. 당기 외상 매출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요거 물어봤죠? 문제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대손 확정된 채권이 회수된 건 없다고 보시면 돼.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럼 기초의 매출채권 얼마입니까? 60만 원. 기초의 대손 충당금 얼마예요? 26,000원. 기말의 매출채권 얼마예요? 90만 원. 기말의 대손 충당금 얼마입니까? 36,000원. 됐네요. 그럼 우리 어디가 빵꾸예요? 얘는 여기 빵꾸 하나밖에 없죠. 그럼 역산하면 대손 확정액이 얼마 나오냐면 대손 확정액이 4만 원 나와요. 괜찮죠? 그럼 너와 나의 연결고리 얘도 4만 원. 그럼 요것도 빵꾸 나는 금액이 요거밖에 없게 되죠. 그럼 이거 3개 더한 거에서 얘 빼주면 되니까 외상 매출은 얼마 나게 돼요? 얼마 나오게?
54만 원 나오게 됩니다. 아 이거 뭐 숫자 넣기네. 제 말이요. 숫자 넣기예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3번 해보겠습니다. 3번. 자 보시면 A 회사의 손익계산서상 당기 매출액은 50만 원이다. 나와 있어요. 전액 외상 매출이래요. 그럼 이거 50만 원이겠네. 매출채권의 기초 장부 금액은 10만 원이다. 그럼 여기 10만 원이네. 매출채권의 기말 장부 금액은 40만 원이다. 그럼 여기 40만 원이네. 대손이 확정된 것은 없다. 없대요. 현금주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금 매출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이게 현금 매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차를 맞추면 요거 현금 매출액 얼마 나옵니까? 요거 20만 원 나오게 돼요. 어렵지 않죠? 최근에 추가된 문제가 요 정도예요.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 4번 한번 말 문제 나왔는데 볼까요? 이제 지우고 말 문제 보시면 A사는 현금이 부족하여 매출의 대가로 수취한 받을 어음을 은행에 할인하였다. 받을 어음의 매각 조건은 어음 대급 지급 1인 상환하지 않을 경우 어음 매각자인 회사가 대신 변제해주는 조건이다. 어머 영향력을 미치네. 즉 A사가 받을 어음을 할인할 때 동거래는 매출채권의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대요. 느낌이 뭔데? 이 경우 매각 거래에서 거래 손익은 어떤 계정 과목을 써야 됩니까? 재고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채권을 지우기 때문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쓰지만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엔 차입금을 기재하기 때문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아니라 그냥 이자 비용 처리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이자 비용 처리하니까 4번. 괜찮죠? 이것도 최근에 출제된 문제예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매출채권의 의의들이 나와 있는데 가볍게 보시면 돼요.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저랑 하나씩 볼게요. 매출채권은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매출금만을 말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매출채권은요.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받을 어음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표시할게요. 받을 어음도 포함. 이 매출채권이라는 게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하면서 돈 줄게. 알았어. 구두로 얘기했대.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 야, 물건 나중에 돈 줄게. 너를 어떻게 믿고 증서 하나 줘. 그래서 받을 어음을 받았으면 받을 어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출채권은 외상 매출금, 구두로 표현한 거랑 증서를 받은 받을 어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괜찮죠? 두 번째, 매출 할인은 외상 매출금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할인으로 구매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외상 대금을 지불할 일정액을 할인하는 것이므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완전 맞는 소리가 아니라 틀린 소리입니다. 일단 매출 할인이 뭐냐면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2달 후에 갚겠대요. 10,000원을.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죠. 야, 내가 돈이 없으니까 한 달 안에 갚아. 한 달 안에 갚으면 10,000원 중에서 1,000원 빼줄게. 그랬더니 정말로 한 달 안에 갚았어요. 그럼 제가 1,000원 빼줄 거 아닙니까? 요걸 뭐라 그래요? 매출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대금을 좀 빨리 갚으면 돈을 깎아주는 걸 매출 할인이라고 그래요. 이 매출 할인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튼 실제로 받은 돈은 9,000원이잖아요. 10,000원이 아니라. 그래서 매출에 차감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매출 할인은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매출에서 직접 차감해요. 실제로 내가 받은 돈이 9,000원인데 어떻게 매출을 10,000원으로 표현해요. 괜찮죠? 3번. 매출 애누리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나와 있는데 매출 애누리는 뭐냐면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에 파손이나 결함이 심하대요. 그래서 막 갖고 와서 따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미안해. 파손이 좀 많았지? 대신 내가 1,000원 깎아줄게. 좀 넘어갈래? 저쪽에서 오케이 이거 한 게 매출 애누리입니다. 그래서 파손이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 대금을 할인해 주는 걸 매출 애누리라고 하는데 이 매출 애누리도 매출에서 직접 차감해요. 우리 써놓을까요? 애누리, 환입, 할인은 매출에서 직접 차감한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넘겨보시면 매출채권은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원칙으로 단기성 매출채권도 공정가치를 측정한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단기성 매출채권은 명목금액으로 측정해요. 이거 나중에 금융자산 가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명목금액으로 측정한다고 써놓고 여기다가 금융자산 가설하고 좀 체크해 놓을게요. 오케이. 5번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네 맞습니다. 저희 교재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봤고요. 넘겨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매출채권이 나왔네요. 매출채권의 양도, 재고 요건이 나왔네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2가지 나와 있죠. 상환청구권은 지급청구권이나 상환청구권은 IFRS 얘기지 저희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2개는 빼주시고 얘만 들어갑니다.
잘 나오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문제 유형이 이렇게 출제되기 때문에 상한 청구권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양도인이 물건을 매출 채권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향을 미친대. 그러면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3번 볼게요. 마지막 문제죠. 받으러옴 할인 문제가 또 나왔네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받으러옴 할인 보시면 기간이 6개월이래요. 그리고 받기로 한 돈이 20만 원입니다. 액면 이자는 10%래요. 이렇게 3개월 보유하다가 남은 3개월은 할인하기로 했대요. 이때 할인율이 12%라고 합니다. 매출 채권의 처분 손실 물어봤네요. 단계별로 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1단계 뭐요? 만기 수령액이요. 그럼 만기 수령액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액면 금액인 20만 원을 받고 여기에 해당하는 액면 이자가 10%죠? 그럼 20만 원 곱하기 10% 하는 거에다가 12분의 6 해주면 되니까 만기에 내가 수령하는 금액은 얼마? 계산하면 21만 원 나와요. 그럼 두 번째로 양도인 입장에서 할인액을 좀 봤어야 됐죠? 할인액.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은행에 21만 원을 넣으면 이자를 12% 준대. 근데 3개월 동안 앞으로 내가 보유해야 되니까 3개월 동안 이자는 뺄게. 그래서 21만 원 만기에 받는 돈에서 할인율 12% 곱해주고 요걸 내가 3개월 동안 보유하니까 이만큼은 빼고 줄게요. 할인액 선이자라고 그랬죠?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계산하면 6,300원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3단계로 현금 수령, 현금 지급하는 금액은 요 1단계에서 2단계를 뺀 금액이라고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20만 3,700원 나오게 되겠죠. 괜찮죠? 네 번째로 보시면 이제 나는 본전이 생각난다고 그랬죠? 장부 금액? 그래도요 제가 20만 원 받을 권리가 있었고 요 20만 원을 갖고 있으면 10%의 이자를 준다고 그래서 제가 3개월을 버텼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을 돈이 원래 20만 원 외에도 이자까지 있어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20만 5천 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20만 5천 원을 받아야 되는데 요 돈밖에 못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5단계로 내가 손실 보는 금액은 현금 수령액에서 내 장부 금액 뺀 돈이니까 20만 3,700원에서 20만 5천 원 빼면 손실액 얼마 나옵니까? 1,300원 손실액 나오게 되죠. 요게 답이라고요.